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테라와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졌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암호화폐 연계성이 낮아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의 여권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외교부 측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 대표의 여권 반납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루나 코인을 옹호하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김 대표는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경찰지구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범죄에 맞서기 위해 전담 부서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폴은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싱가포르에 특별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이 암호화폐 에너지 효용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합니다. EU 집행위는 블록체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라벨을 도입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인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샤디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인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과세 대상 중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합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된 방식으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NFT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와 육성 정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이 크고 의견이 갈리는 만큼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수준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크립토 윈터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졌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암호화폐 연계성이 낮아 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현재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라폼레스 권도영 대표의 여권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 불능을 공시하며 새 여권 발급도 제안했는데요. 이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고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 불능 공시를 하게 되는데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공관 등의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의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여권은 어제인 19일 만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권 대표의 여권 반납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투자 피해를 발생시킨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해시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검사에 출석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하고 루나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의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루나 코인을 옹호하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김 대표는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누릴 당시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벌였던 김 대표는 루나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는데요. 그가 수개월의 침묵을 깨고 국감에 나오기로 결심한 것은 루나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자신과 해시드에 닥칠지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은 제90회 국제형사기구 총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체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터폴은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와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싱가포르에 특별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틀 부재가 집행기관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기관들이 초기에 암호화폐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법 집행기관들이 매우 많다라며 수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국제협력, 조정, 신뢰, 실시간 정보 공유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폴 총회에서는 암호화폐와 사이버 범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럽이 암호화폐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라벨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채굴 시 에너지 소모가 큰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붕 증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EU 집행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면서 작업 증명을 통한 채굴 시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서 에너지 소비를 99% 이상 줄인 점을 예로 들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인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샤디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또 인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샤디움은 이더리움 가상머신 기반 메인넷 세계 처음으로 이 샤딩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샤딩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저장하고 검증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처리 속도를 높이고 타체인 간의 결합성을 유지하면서 낮은 가스피를 영구 지속해서 탈중앙화와 보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샤디움은 인도 처음의 메인넷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인도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의 창업자인 니샬 셰티와 크립토 사업가 오마르 시에드가 이끌고 있습니다. 장은국 위메이드 대표는 샤디움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가능성, 또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해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번 투자에는 위메이드와 함께 제인 스트리트, 스파르탄 그룹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횡보가 계속되는 동안 레버리지는 증가하면서 청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청산 발생 시 계단식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